혹시 오키나와에 있는 슈리성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불타버린 유적으로만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근데요, 이 장소는 그냥 폐허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슈리성이 어떻게 한 왕국의 심장이었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떤 역사 유적지가 세계적인 보물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슈리성이 그 답을 판고 있어요. 보세요.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잖아요. 이건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녔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왕국의 심장. 슈리성이 어떻게 한 문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성벽이랑 문만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이 지도를 좀 보세요. 슈리성 공원이 엄청나게 넓죠. 이것만 봐도 여긴 단순한 성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세기 동안 독립왕국이었던 류큐의 정치, 문화, 그리고 영적인 핵심,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중요한 결정이 바로 여기서 내려졌다는 거죠. 류큐 왕국은요, 무려 450년 동안 동아시아의 바다를 주름잡던 해상 강국이었어요. 작은 섬나라였지만 바다를 통해서 아시아의 거대한 제국들을 쫙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냈던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작은 섬 왕국이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제 슈리성이 국제무역과 외교의 허브, 그러니까 세계로 향하는 다리가 된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볼게요. 1458년에 만들어진 한 종에 정말 멋진 말이 새겨져 있어요. 류큐 왕국은 세계 각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 이국적인 산물과 보물로 가득하다. 와, 스스로를 세계를 잇는 다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자부심이랑 정체성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바로 이 종입니다. 방금 그 멋진 문구가 새겨진 종이죠. 이건 뭐랄까, 청동으로 만든 왕국의 미션 선언문 같은 거예요. 전 세계랑 교류하면서 번영하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죠. 그리고 이 전망대를 보세요. 여기서 왕국의 생명줄이었던 무역선들이 들어오는 걸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수평선 너머로 배들이 하나둘씩 다가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 왕국이 이렇게 번영하고 있구나 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겠죠. 자, 이번엔 슈리성의 진짜 놀라운 기술력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제목부터 재밌죠? 15세기 왕국의 스마트워치. 네, 맞아요. 현대의 스마트워치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한 시간 측정 시스템이 놀랍게도 15세기에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진짜 흥미롭죠? 슈리성의 시간 측정 시스템은 정말 기발했어요. 두 가지 다른 기술을 하나로 합쳤거든요. 하나는 물의 흐름을 이용한 물시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태양 그림자를 이용한 해시계. 이 둘을 합쳐서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했냐면요. 먼저 이 해시계로 정확한 현재 시각을 딱 확인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물시계로 시간의 흐름을 재고 있던 담당자가 북을 둥둥 쳐서 성 전체의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고 정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슈리성은 단순히 정치, 군사의 중심지만은 아니었어요.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영적인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가 권력의 방향을 이끌었던 신성한 장소였던 거죠. 슈리성 안에서도 가장 신성한 공간, 바로 쿄노우치라는 곳입니다. 왕국의 안녕과 번영을 비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제례가 바로 여기서 열렸어요. 왕국의 영적인 심장부라고 할 수 있겠죠? 류큐 왕국의 또 하나 정말 독특한 점이 있어요. 바로 키코 에오기미라고 불리는 여성 최고 신관이 영적인 세계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중심이 된 신정 체제였던 건데 이건 류큐 문화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슈리성의 마지막 이야기, 살아있는 돌의 유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성은요, 수많은 파괴 속에서도 마치 불사조처럼 계속해서 다시 일어섰거든요. 그 놀라운 회복과 부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안타깝게도 슈리성의 역사는 파괴의 역사이기도 해요. 정말 여러 번 불타고 무너졌고요. 특히 1945년 오키나와 전투 때는 거의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슈리성의 진짜 이야기는 파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재건에 있습니다. 보세요. 1992년, 2000년 계속해서 복원해 왔잖아요. 이건 그냥 건물을 다시 짓는 게 아니에요.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 그게 바로 이성의 진짜 역사인 거죠. 그리고요, 모든 게 파괴된 잿더미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의 조각들은 살아남아요. 이 거대한 용 기둥처럼요. 이 돌기둥들은 그 모든 걸 겪어낸 과거의 이야기를 미래로 전하는 살아있는 증인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슈리성은 그냥 오래된 유적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되고 또 지역 사람들을 위한 살아있는 공간으로 다시 숨쉬고 있는 거죠. 결국 슈리성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것 같아요.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심장이었던 이곳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장소는 어떻게 그걸 세운 왕국이 사라진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한 문화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슈리성이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으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바로 돌 하나하나에 수백 년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곳, 류큐 왕국의 심장이었던 슈리성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여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쓰인 표지석이 보이죠? 근데 언뜻 보면 그냥 오래된 돌 성터 같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특별하길래 이 돌문더기가 인류 전체의 보물이 된 걸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 첫 번째 힌트는요. 슈리성이 그냥 방어를 위한 요새가 아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한 왕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전부 모여서 아주 힘차게 뛰던 그런 심장 같은 곳이었어요. 와,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진짜 복잡하고 넓어 보이죠? 수백 년 동안 류큐 왕국은 바로 이 슈리성을 중심으로 저 넓은 바다를 무대로 삼아서 아주 활발하게 무역을 했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모든 길이 바로 여기 슈리성으로 통했고 또 여기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갔던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슈리성의 영향력이 과연 이 성벽 안에만 갇혀 있었을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이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저 돌담을 훌쩍 넘어서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재밌어요. 1458년에 만든 만국진양의 종이라는 종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대요. 스스로를 모든 나라를 잇는 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와, 당시 류큐 왕국이 얼마나 자신감 넘치고 개방적이었는지 딱 보여주는 정말 멋진 문구죠. 네, 방금 전에 봤던 그 엄청난 포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종에 떡하니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 회사의 비전 선언문 같은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런 나라다 하고 세상에 딱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와, 이 탁 트인 전망 좀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 바로 이 자리에서 왕국의 관리들이 저 넓은 바다를 보면서 나하항으로 드나드는 배들을 싹 다 관리했다는 거잖아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이 모든 걸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심장부, 컨트롤 타워였던 셈이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요즘처럼 시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복잡한 국제 무역이랑 외교를 대체 어떻게 딱딱 맞춰서 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재고 관리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15세기에 자기들만의 스마트워치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차고 다니는 그런 건 당연히 아니었고요. 그 비밀의 주인공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로코크몬이라고 물을 이용해서 시간을 재는 물시계고요. 오른쪽은 니치에이다이라고 해서 해 그림자로 시간을 확인하는 해시계예요. 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완벽한 시간 측정 시스템이 됐던 거죠. 이게 작동하는 방식이 진짜 기가 막혀요. 먼저 물시계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시간을 재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해시계로 지금 시간이 정확히 몇 시인지 딱 확인해서 오차를 바로 잡는 거죠. 뭐랄까, 아날로그랑 디지털 기술이 합쳐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 시간은 큰 북을 둥 쳐서 성 전체에 알려줬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슈리성이 정치, 경제, 그리고 과학의 중심지였다는 걸 봤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곳은 왕국 전체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기동이기도 했어요. 지금부터는 그 가장 신성했던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쿄노우치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성 안에 수많은 성스러운 장소들이 있었지만 여기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곳이에요.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식들이 전부 바로 여기서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독특하고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옛날 왕국들은 왕이 제사를 주관하잖아요. 근데 류큐 왕국은 달랐어요. 최고 사제가 키코에 오킴이라고 불리는 여성이었습니다. 사실상 왕국의 모든 종교적인 일들은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이끌었고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비는 것도 다 이분들의 몫이었던 거죠. 정말 특별하죠? 슈리성의 이야기가 그냥 화려했던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수없이 무너지고 또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거든요. 그 끈질긴 생명력이야말로 이 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일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슈리성의 역사는 한마디로 회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러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강인함의 상징인 거죠.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보세요. 수많은 문들, 종, 해시계 이런 것들이 전쟁이나 불 때문에 사라졌다가도 또다시 복원되고 또 복원되기를 반복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는 이 끝없는 순환 자체가 슈리성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거대한 용 기동종 보세요.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큰 불이 있었잖아요. 그 끔찍한 화마 속에서도 이 사암 기둥들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세대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다시 복원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류큐 왕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그 심장이었던 슈리성은 여전히 바로 이곳에서 지금도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사신처럼 아이들이 와서 배우고 웃고 떠드는 배움회장이 되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휴식처가 되어주면서 슈리성은 오늘도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슈리성을 보니까 정말 평범한 돌멩이 하나에도 한 왕국의 역사가, 우주가 담길 수 있구나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여러분이 매일 걷는 길, 무심코 지나치는 낡은 건물, 거기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